1위.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어머, 하십시오. 자, 기다리던 적반하장 코너 1위. 저기 저번에 사회를 좀 보셔가지고 이제 잘하시는데요. 아, 하십시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기다리던 적반하장 코너 1위. 과연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짐작하실 것 같은데요. 자, 적반하장 1위는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보시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항상 그 콩쿠르지 지지율이 있지만은 확장성 없습니다. 네. 안철수 지지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 때 그 많은 국민들의 네. 어떤 희망을 홍준표 후보가 지금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 희망의 네. 그 끈이 더 커지면, 흥망의 폭이 더 커지면은 그런 우리 가능성 있습니다. 보수가 분열되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보수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보수인데 그 힘을 모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버텼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를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지만 진짜 무지하기 때문에 뭐가 이상한지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걸 보면서 퍼센트로 학자의 목소리로 퍼센트를 계산하다 보니 뭔가 문제가 있고 이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해야겠다는 생각을 듣다 보니까요. 제가 방송 중에 우는 건 정말 이 앵커로서의 최악의 모습인데 눈물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용서해 주시고요. 우는 건 용서해 주시고 총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볼 때는 방송 한 번 더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분석이라든지 총장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게 국민들에게는 희망입니다. 보수들이요 지금 아직까지 힘이 없습니다.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총장님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세요. 예상하신 대로죠? 아, 자, 정말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네. 자, 방금 보신 보수의 눈물. 네. 그죠? 우리 저 장면이 결국 제가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 나갔을 때 카다로그에도 저게 들어갔죠. 네네. 그리고 저 영상을 또 쓰기도 했었고. 그렇죠. 아, 저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카다로그 제가 만들었었습니다. 그 카다로그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하셔. 제가요. 근데 저기 카다로그 만들었는데도 수고했다고 밥도 한 끼 안 사시네요, 지금까지. 밥 한 끼 좀 사라고 꼭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카다로그에 이게 빨갛게 보수의 눈물이 저는 여자잖아요. 근데 안 이쁜 사진을 넣어놓은 거예요. 좀 이렇게 이쁜 사진. 얼마나 이쁜 사진이 많은데 왜 하필 그걸 넣었습니까?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을 제일 감동을 주는 사진이 네. 워낙 뭐 우리 유해 최고께서는 아름다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아름다우신 분이 조금은 흐트러진 듯한, 눈이 좀 퉁퉁 부은 듯한 그런 어떤 것이 오히려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진실성이 전달될 것 같아서 이제 그 사진으로 한 건데, 사실은 이게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거 전혀 각본에 없었던 거거든요. 없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그 우리 이용구 당시에 그 교수님 총장님께서 네. 나와서 참 합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에 관한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 주셨는데, 갑자기 펑펑 우시면서 뭐 얘기들 하시면서 그냥 옆에 있던 우리 김상철 PD도 막 눈물을 글썽거리고, 또 우리 저기 최 작가님, 최두영 작가님도 막 같이 막 울 뻔하고 그랬었는데, 도대체 왜 우신 거예요? 한번 좀 우리 말씀 좀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요. 이제 선거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선거에 후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단장님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후보 없다고 네. 정말 이 외부의 패널들이 불임정대기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정말 일이 발생을 했어요. 너무 후보가 또 많아졌죠.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산정당이라고 네, 했었어요. 다산정당. 그러니까 그런 모든 말들이 되게 아프게 와닿았었어요. 불임도 다산도 뭔가가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후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후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후보가 되었으면 생각하는 사람이 후보가 안 되고, 그러다가 후보로 모시고 싶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우리 당을 외면하고 있을 때 후보가 되어주신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처음에 한 4, 5%가 나왔어요. 그렇죠. 4, 5%가 나와서 우리는 다 15%가 못 넘어서 우리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으로 시작했잖아요. 특히 당뇨들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한 게 사실입니다. 예, 그 걱정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도 경기를 뛰고 있지만은 이제 경기를 뛴다는 표현이 후보가 뛰고 있으면 옆에 모두가 경기 뛰는 기분이었는데요. 계산을 해주시는데 네, 의외로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 그러니까 그렇죠. 단장님 희망이라는 단어이죠. 희망. 그렇죠. 희망이 없고 절망이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슬프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디가 아픈가요? 네, 당신이 어디가 아픕니다. 치료할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느낌. 그러니까
당신은 치료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와 그럼요. 약을 쓰고 주사를 맞고 밥을 잘 먹고 하면 낫습니다. 이거와는 극과 극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알았어요. 받아들일게요 하는 그거와 조금만 당신이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잘해서 다시 내게 오면 받아들일게요 하는 그 희망에 대한 게 있는데 넌 안 돼. 이거는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정말 희망을 본 거예요. 아, 우리가 싸우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계산을 그냥 예를 들어서 넌 잘할 거야 이게 아니라 막 계산을 해주시는데 정말 바닥 민심이 올라오면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제가 읽은 거예요. 네. 그 순간에 지나간 시간이 주마등처럼 샥 지나가면서 투부가 없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뛰는 거 논평 쓰는 거 다 정말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울컥하면서 눈물이 났던 거죠. 이게 뭐 좀 본 입장에서의 관전평을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우시는 모습도 좀 놀라우면서도 좀 신선했지만 특히 그 반복돼 우리가 반복해서 써먹은 장면 그래도 저는 보수인데 그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 말을 길게 하지 않으면서도 또 눈물 나려고 한다.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특히 보수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많은 우리 국민들을 함께 울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사실 뭐 저는 이제 우리 유해 최고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적반하장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지도 잘 알고 네. 또 뭐 최고위원으로 참 우연찮게 이번에 나가시게 된 뭐 계기도 뭐 알고 있지만 무슨 이런 어떤 프로그램과 관계되어서 뭐 적반하장에 나와서 뭐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지명도나 인지도를 뭐 이용했다 이렇게 사실은 좀 비판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게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것 같고 또 근데 결국은 이 적반하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그 진실성 그리고 성실성 그리고 그 정열 열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또 그런 모습들을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실성 있게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저는 이번에 되게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돌아오셔가지고 또 이 적반하장은 이건 내 거야 사실은 그러시면 이제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물론 이제 일이 바빠지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본인한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기회가 됐던 또 우리 당에도 스타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다른 이렇게 우리 그또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는 또 다른 분들한테 다 기회를 이렇게 주시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진짜 참 이 적반하장의 이 사회자는 정말 제대로 된 분을 뽑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 뽑았다는 게 그 지금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잘 뽑았다는 칭찬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좀 칭찬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근데 대해서. 지금 이 보수의 눈물이라는 이 편은 아마 이렇게 쪼개져서 나눠져서 이거는 한 70만이 넘었던 건데요. 그렇죠. 70만이 사실 넘고 100만이 넘었다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돌고 돌아서 이 방송은 안 본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사실 이 방송보다 더 많이 봤던 거는 제가 이번에 유세하면서 다녔던 연설이 있어요. 신발 벗어 던지는 그거는 몇백만이 나왔다는 지금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요. 저 어제 재미난 얘기 들었는데요. 저기 어디 좀 시골에 갔는데 아는 분을 만났더니 유해 최고라는 분이 누구냐요 저보고. 그래서 뭐 우리 이번에 최고위원 되신 분입니다. 좀 아세요라고 물어보기에 좀 잘 압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래요? 자기 손녀가 갑자기 신발 안 벗습니다. 그러면서 신발 손녀가요? 던지고 그다음에 머리 안 빗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탁 하고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꼬마애가요? 그 조그만 꼬마가 따라 안 됩니다. 근데 단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애착가는 방송이 하나가 있어요. 네. 선거 다음 날 찍은 거예요. 예. 네, 선거 다음 날. 네. 근데 선거 다음 날 단장님이 저한테 좀 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에 3번 하라. 네. 뭐 2번이나 3번 하라. 예. 근데 제가 이제 부득부득 나가서 여기서 딱 찍는데요. 아무도 방송에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단장님도 안 나오신 거 알죠? 저는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아니요, 나왔겠죠. 쉬겠다 그랬어요.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근데 정말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사안이요. 개미가 없어요. 아무도 없고 세탁기 한 대만 있는 거예요. 네.
세탁기 2대 아니었나요? 아니 그 층에 하나였어요. 그 이게 층에 갑자기 2개가 됐는데요. 네. 원래 하나였어요. 1층에 있던 게 올라왔습니다. 아 그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하나 있던 세탁기가 쌍둥이가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 세탁기가 있고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진짜 아무도 없는데 저하고 작가 선생님 PD하고 이렇게 셋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날 정말 방송을 찍는데요. 제가 그때 찍었던 그 방송이 이제 우리 PD님이 찾아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수많은 전투 중에 하나를 졌을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수많은 전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힘을 내라는 그런 글을 제가 읽는데 저도 모르게 그때도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었나요? 예, 그때도 울었는데 그때 잘랐구나, 눈물은 아니 그거. 그때 눈물은 그날과는 다른 눈물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울지 않고 꾹 참으면서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 그것은 긴 전쟁에서 하나의 전투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정치 신념을 전파할 것이다. 낸시와 나는 흔들 의자에 앉아 그것으로 우리 일은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만든 바로 그 믿음과 신념을 갖고 그곳에 있기를 바란다. 무대 위의 배우들은 바뀔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 신념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의 이상을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라. 편법에 의지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제발 부탁하건대 냉소적인 태도도 갖지 말아라. 절대로 냉소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보아라. 그리고 여러분과 뜻이 같은 수많은 미국인들이 있음을 인식하라. 그들은 우리의 이상을 지지한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길을 갈 것이다. 국민을 살리는 대통령, 죽이는 대통령 중에서 인용했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절대 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욕을 하고 댓글을 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수임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계속 우리 자리를 지켜나갑시다. 어느 울보 앵커라고 돌고 있더라고요. 저 울보 맞습니다. 싸울 힘도 약한 여자 맞습니다. 하지만 패널이 없으면 저 혼자라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널 자리에 안 앉으려고도 할지도 모릅니다. 위험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혼자서 진행을 해야 하나. 여러분에게 기회를 다 열어놓겠습니다.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연락해 주세요. 함께 지켜나갑시다. 5년을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요번에 그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우리 최고께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개 빛나는 어떤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 방금 말씀하신 네네. 그 작은 전투에서 졌을 뿐입니다라는 네. 얘기도 정말 많은 분들을 감동시켰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게 이제 여기서 했던 말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순간까지 정말 달려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아유, 단장님 고맙습니다. 네. 만들어 주셨어요. 아유, 아니, 또- 방송이 끝난 게 아니고요. 방송 만들어 주셔서 그래도 고맙다는 또 인사. 생색 좀 내야죠. 우리 최고위원께서 사실은 최고위원을 나가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사실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단장님 저 방송은 어떻게 하죠? 적반하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본인은 뭔가 이렇게 최고위원도 중요하지만 워낙 적반하장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까도 또 직접 말씀하셨지만 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후에 정말 아무도 어떻게 보면 나오려고도 하지 않는 이 적반하장을 끝까지 부여안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사실 저는 적반하장이 유지만 되는 것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3번 정도만이라도 가자고 했는데도 그걸 5번을 스스로 채우겠다라고 아침 7시 반마다 나와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제 최고위원을 나가보기로 이제 얘기가 됐는데 이 마지막에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적반하장을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적반하장을 찍고 선거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다 찍어놓고.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최고위원 선거라면은 지방에도 가고 지방 일정도 있는데 이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제가
아이고 13일 13번이었는데 대신 하여튼 진행을 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가서 최선을 다하고 오시라고 했더니 좀 미덥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러니까 유지는 해줄 거라고 그래도 신뢰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적반하장이 안 끊기게 만드는데 또 제가 요만큼 일조했다라고 우리 유 교수님이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이제 왜 그런 거 이제 영화 보면요, 뭐 그 남자의 이야기, 그 여자의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단장님의 이야기였고 제 이야기를 하자면요, 적반하장이 걱정돼서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적반하장은요, 그랬더니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라고 하는데 그 순간 믿음이 생긴 거죠. 아, 내 적반하장을 지켜줄 분이구나. 그럼 나는 자유한국당을 지키러 나가야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원더우먼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유 교수님은 원더우먼이 되세요라고. 근데 듣는 순간 갑자기 원더우먼 하니까 내가 해봐야겠다. 이거 자유한국당의 원더우먼이 돼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적반하장을 잠시 단장님께 맡기고 떠났던 겁니다. 단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반하장이 100회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박 단장님과 함께 적반하장 이제 만드는 과정부터 설명을 쭉 했는데요. 저는 적반하장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실 울컥합니다. 제가 그 과정을 걸어오면서 힘든 날도 사실 많았죠. 바람 부는 날, 비 오는 날, 그리고 폭풍이 치는 날, 맑은 날, 따뜻한 날 뿐만 아니라 별이 쏟아지는 날도 있었고 우박이 쏟아지는 날도 있었고 그날 굽이굽이 지나오고 보니 오늘 지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단장님. 네. 단장님은 근데 왜 그렇게 자유한국당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무슨 그렇게 당을 사랑하십니까? 아, 이거 뭐 꼭 자유한국당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아니 무슨 그렇게 애국심과 애당심이 가득하셔서 예. 아니 왜 그렇게 정말 가득하십니까? 아이 뭐 너무 그건 과찬이시고요. 예, 아무튼 아니 뭐 무슨 말만 하면요 당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약간 좀 저 위주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배가 고프면 나를 위해 밥을 먹는다 이거였는데요. 당을 위해서 유 교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할 때 혼란스러웠었어요. 내가 왜 당을 위해서 하나. 그런데 세뇌가 되어서 어느 순간 애당심이 생기고 애국심이 생기고 또 동지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득하십니까?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자, 저한테 갑자기? 단장님, 제가 앵커예요. 아, 예, 예.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정말 단장님이 꿈꾸시는 자유한국당은 어떤 자유한국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유해 우리 최고께서 이 방송의 메인 앵커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사실 말씀드리면 이제 메인 앵커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원래 투톱으로 가려고 그래서 원래 했었죠? 투톱 얘기가 네. 있었는데 제가 스스로 이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사양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물론 저도 괜찮죠. 근데 하지만 대한민국의 보수가 이게 바뀌고 변화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어디에 매력을 느낄까? 물론 저도 괜찮은 사람인데 국민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유 교수님 같은 이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0대 중후반의 그 머리에 포마드 바르고 점잖은 모양을 갖고 양복 다 깃대한 이런 어떤 느낌의 자유한국당 보수 우파가 아니라 이렇게 화사하고 전문적이고 발랄하고 밝은 미소를 주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어떤 이미지와 느낌을 주는 바로 우리 유해의 우리 최고 같은 분이 이 방송을 진행을 해야 그리고 바로 그것이 보수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뭐 구체적인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국민들한테 다가갈 때 바로 우리 유해 최고님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자유한국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의외로 저는 답이 쉽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게 잡고 목에 힘 센 사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중요한 역할을 못하게 만들고 그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면에 좀 서게 하고 뭐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우리 유해 최고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진 분들이 지도부에서 어떤 자기 의미 있는 역할을 하면서 저 당을 그렇게 이끌어간다고 하면 그런 당의 모습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당이 좀 젊어지고 활기가 넘치고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언제나 넓은 마음으로 그렇죠. 포용하고 네.
저는 이런 자유한국당을 꿈꿉니다. 정의와 평등이, 그리고 형평과 상식이 통하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이나 자유한국당에 들어왔을 때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리고 누가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곁으로 다가가서 손 따뜻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한국당을 저는 꿈꿉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요, 사랑이 넘치고 하늘은 파랗고 그리고 새들은 노래하고 물은 졸졸졸 흘러가는 바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은 정말 별이 빛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것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세상, 내가 바라볼 때 아름다운 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면 모든 게 아름답다는 것이죠. 적반하장은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계셔서 100회였습니다. 사랑 속에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사랑받는 적반하장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걸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속에서 100회를 맞이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만들어주신 단장님한테도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잖아요. 근데 아름다우신 분이 조금은 흐트러진 듯한, 눈이 좀 퉁퉁 부은 듯한 그런 어떤 것이 오히려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진실성이 전달될 것 같아서 이제 그 사진을 한 건데, 사실은 이게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거 전혀 각본에 없었던 거거든요. 없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그 우리 이용구 당시에 그 교수님 총장님께서 네. 나와서 참 합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에 관한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 주셨는데, 갑자기 펑펑 우시면서 뭐 얘기들 하시면서 그냥 옆에 있던 우리 김상철 PD도 막 눈물을 글썽거리고, 또 우리 최 작가님, 최두영 작가님도 막 같이 막 울 뻔하고 그랬었는데, 도대체 왜 우신 거예요? 한번 좀 우리 말씀 좀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요. 이제 선거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선거에 후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단장님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후보 없다고 네. 정말 이 외부의 패널들이 불임정당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정말 일이 발생을 했어요. 너무 후보가 또 많아졌죠. 그렇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산정당이라고 네, 했었어요. 다산정당. 그러니까 그런 모든 말들이 되게 아프게 와닿았었어요. 불임도 다산도 뭔가가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후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후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후보가 되었으면 생각하는 사람이 후보가 안 되고, 그러다가 후보로 모시고 싶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우리 당을 외면하고 있을 때 후보가 되어주신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처음에 한 4, 5%가 나왔어요. 그렇죠. 4, 5%가 나와서 우리는 다 15%가 못 넘어서 우리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으로 시작했잖아요. 특히 당뇨들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한 게 사실입니다. 예, 그 걱정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도 경기를 뛰고 있지만은 이제 경기를 뛴다는 표현이 후보가 뛰고 있으면 옆에 모두가 경기 뛰는 기분이었는데요. 계산을 해주시는데 네, 의외로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 그러니까 그렇죠. 단장님 희망이라는 단어이죠. 희망, 그렇죠. 희망이 없고 절망이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슬프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디가 아픈가요? 네, 당신이 어디가 아픕니다. 치료할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느낌. 그러니까 당신은 치료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와 그럼요, 약을 쓰고 주사를 맞고 밥을 잘 먹고 하면 낫습니다. 이거와는 극과 극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알았어요, 받아들일게요 하는 그거와 1위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어머 하십시오. 자, 기다리던 적반하장 코너 1위. 저희 저번에 사회를 좀 보셔가지고 이제 잘하시는데요. 아, 하십시오. 그렇습니까? 하십시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기다리던 적반하장 코너 1위. 과연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짐작하실 것 같은데요. 자, 적반하장 1위는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보시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항상 그 콩쿠르지 지지율이 있지만은 확장성 없습니다. 네. 안철수 지지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 때 그 많은 국민들의 네. 어떤 희망을 홍준표 후보가 지금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 희망의 네. 그 끈이
더 커지면 흑마의 폭이 더 커지면은 그런 우리 가능성 있습니다. 보수가 분열되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보수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보수인데 그 힘을 모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버텼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를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지만 진짜 무지하기 때문에 뭐가 이상한지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걸 보면서 퍼센트로 학자의 목소리로 퍼센트를 계산하다 보니 뭔가 문제가 있고 이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해야겠다는 생각을 듣다 보니까요. 제가 방송 중에 우는 건 정말 조금만 당신이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잘해서 다시 내게 오면 받아들일게요 하는 그 희망에 대한 게 있는데 넌 안 돼. 이거는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정말 희망을 본 거예요. 아, 우리가 싸우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계산을 그냥 예를 들어서 넌 잘할 거야 이게 아니라 막 계산을 해주시는데 정말 바닥 민심이 올라오면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제가 읽은 거예요. 네. 그 순간에 지나간 시간이 주마등처럼 샥 지나가면서 후보가 없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뛰는 거, 논평 쓰는 거 다 정말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울컥하면서 눈물이 났던 거죠. 이게 뭐 좀 본 입장에서의 관전평을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우시는 모습도 좀 놀라우면서도 좀 신선했지만 특히 그 반복돼 우리가 반복해서 써먹은 장면 그래도 저는 보수인데 그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 말을 길게 하지 않으면서도 또 눈물 나려간다.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특히 보수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많은 우리 국민들을 함께 울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사실 뭐 저는 이제 우리 유해 최고께서 어떤 마음을 이 앵커로서의 최악의 모습인데 눈물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용서해 주시고요. 우는 건 용서해 주시고 총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볼 때는 방송 한 번 더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분석이라든지 총장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게 국민들에게는 희망입니다. 보수들이요 지금 아직까지 힘이 없습니다.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총장님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세요. 예상하신 대로죠. 아, 자, 정말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네. 자, 방금 보신 보수의 눈물, 네. 그죠? 우리 저 장면이 결국 제가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 나갔을 때 카다로그에도 저게 들어갔죠. 네네. 그리고 저 영상을 또 쓰기도 했었고. 그렇죠. 저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카다로그 제가 만들었었습니다. 그 카다로그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제가요. 근데 저기 카다로그 만들었는데도 수고했다고 밥도 한 끼 안 사시네요 지금까지. 밥 한 끼 좀 사라고 꼭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카다로그에 이게 빨갛게 보수의 눈물이 저는 여자잖아요. 근데 안 이쁜 사진을 넣어놓은 거예요. 좀 이렇게 이쁜 사진. 얼마나 이쁜 사진이 많은데 왜 하필 그걸 넣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을 제일 감동을 주는 사진이 네. 워낙 뭐 우리 유해 최고께서는 아름다우신 분이.